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연휴 첫 번째 날입니다. 기름들 모두 푹 쉬시길 바라며 오늘 증시는 열리지 않지만 그런데 또 전 세계 증시는 돌아가는 중이죠. 이 와중에 경제 소식은 어떤 게 있는지, 어제 미국은 어땠는지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연휴 때 상승은 국룰. 이번에도 그럴지 개인적으로 큰 기대감이 있습니다. 항상 연휴 초반에는 미국 증시 등 영차 좋아 라고 말하며 올라가다가 마지막 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때 갑자기 미국장이 급락하면서 우리는 상승의 맛도 못 보고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기론들이 분명 기억하실 텐데 이번에도 그럴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보자면 어제 미국 증시는 S&P 500이 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일본도 좋았다고 하네요. 1990년 이후 34년 만에 37,000포인트를 돌파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ARM은 장중 64%나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봤다시피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고 이제부터 인공지능 붐으로 인한 실적 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분위기 그대로 다음 주 화요일까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캐시우드는 믿어요. 사상 최고를 쌓는 S&P 500과 달리 테슬라는 요즘 상태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돈나무언니는 그래도 테슬라를 믿는다며 2년 내에 로보택시가 돌아다닐 것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기대분들이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는 올해만,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40%나 폭등했고요. 하지만 테슬라는 1월 동안 무려 25%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확실히 최근 주도주랑은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돈나무언니는 믿고 매수한다는 거겠죠. 자, 결국은 다 돌고 돕니다. 그렇게 안 좋다고 생각했던 반도체가 지금 주도주가 된 거 기름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게 좋다고 했던 2차전지, 그 다음에 테슬라 등 이 친구들이 지금은 계속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칼날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리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중에는 저점을 분명 칠 거고 다시 또 작년에 반도체가 그렇게 안 좋다고 할 때 슬금슬금 올라가는 것처럼 2차전지와 전기차 관련주 이제는 다시 올라갈 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어제 유가가 좀 올랐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언제 되나? 휴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왔다는 이야기를 어제 봤었는데요. 다만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영구적 휴전 이야기를 거절하며 다시 유가가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WTI는 3% 급등하며 76까지 올라왔고요. 최근 3개월 차트를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지금 다시 상단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80가 넘길지 아니면 또다시 상단 맞고 떨어질지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80를 돌파한다면 유가 관련주 우리가 봐야겠죠. 다음입니다. 재건주 붐은 온다. 재건주 이야기를 가끔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올해 안에는 분명 2개 전쟁 중 하나가 좀 끝나주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와중에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푸틴이 한 인터뷰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공급을 중단하면은 우리는 휴전 조건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 조만간 우크라와 합의로 귀결될 것. 물론 지 생각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능성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소식이 하나둘 나오다가 그 다음에 진짜로 혹시나 이제 합의가 좀 가까워지면은 재건주 우리가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재건주는 바닥을 기어가는 모습입니다. 작년부터 매우 급등했던 삼부토건 같은 경우 이 친구는 1,000원에서 출발해가지고 5,00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2,000원으로 엄청나게 하락한 상태인데 혹시나 좋은 소식이 나오면은 다시 또 과거의 영광을 찾으러 갈 수 있겠죠. 또한 데모, 요신 등 이러한 기업들도 고점 대비 반토막 났는데 과연 좋은 소식이 들릴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지금 사자라고 말하긴 당연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기름들이 푸틴이랑 연락이 돼가지고 언제 전쟁이 끝날지 알고 있다면 사도 되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게 전쟁이 언제 끝날지 당연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을 매수하는 것은 당연히 말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해봐야 보초명만 보내놓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겉토양이 터질 때 그때 빠르게 들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북한은 또 시끄럽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는 딸인 주애와 함께 국방성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다음 국무위원장은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아마도 딸인 주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했는데 이게 좀 포인트네요. 한국을 제1의 적대 국가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더 싫다 이렇게 말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전쟁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필요 없겠지만
가끔 이상한 짓 해서 괜히 증시 하락에 영향을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설날입니다. 떡국 드셨나요? 한번 관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카드가 고객 패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는데 설 연휴 동안 가족과 설 차례를 지낼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3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듣고 있는 기르분들도 아마도 3분 중에 1분만 차례를 지내고 나머지 2분은 거의 스킵하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저 길이 또 차례를 안 지낸 지 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뭐 친척들을 안 보나 그건 또 아닙니다. 가족이나 친척집을 방문하고 식사를 할 예정은 무려 58%가 된다고 하니까 확실히 친척이랑 교류를 안 한 사람도 늘어나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친척을 만나긴 만나되 차례를 스킵하는 그런 집도 많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시장 분위기는 떡국, 잡채, 전 등 명절 음식과 관련된 가게는 여전히 바쁜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차례를 지내든 안 지내든 우리가 그 명절 분위기를 내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는 여전히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설문조사에 따르면 77%의 사람들이 설날에 떡국을 먹는다고 답했다고 하며 개인적으로 77%는 좀 낮지 않나 분명 먹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저 기리스는 오늘 아침에도 먹었거든요. 어쨌든 이제는 차례 중심의 문화가 좀 많이 사라지고 있고 그냥 가족끼리 시간 보내고 우리 좀 푹 쉬고 뭐 근교에 있는 뭐 이쁜 카페 가던지 아니면 잠시 여행 가던지 그런 식으로 편한 시간을 보내는 명절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거는 절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겠죠. 긴 연휴가 시작되면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관심이 살짝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도 기름들 좀 뒤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조회수가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이런 명절에는 그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주식은 좀 있고 좀 쉬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좀 못된 기업들은 이러한 시기를 틈타 악재성 공시를 몰래 공시하는 올빼미 공시가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어떤 게 나왔나 봤더니 일단 동부건설은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은 것을 얘기를 했고요. HLB 파나지는 파생상품 거래 손실 사실을 갑자기 또 공개를 했으며 EM텍과 GC셀은 자사주 매각을 공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이야기를 그냥 명절 전에 딱 터트려버리고 사람들이 관심 없으니까 아마도 지금 기름들 여기 이 주식들 주주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아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바로 올빼미 공시라고 하는데 월요일날 장 열리기 전에 한 번 더 내 종목은 어떤지 점검할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게임주에도 다시 봄이 올까요? 작년 12월 중국 규제 영향으로 크게 하락했던 게임주에게 다시 훈풍이 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왼쪽의 크래프톤 이미 주가는 전부 다 회복을 한 상태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아무래도 규제안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점, 최근 외자판호 발급을 재개한 점들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가는 이 4가지, 아니 3가지를 보라고 합니다. 크래프톤, 위메이드, 데브시스터즈,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친구들을 보라고 하며 참고로 크래프톤은 최근 4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는 일회성보다는 기존 작품 매출 반등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많다고 하니까 관심 가지라고 하네요.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중국을 대상으로 미르포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데브시스터즈는 작년부터 구조조정으로 체질을 개선했고 코키런 IP를 활용한 신작 출시 예정, 여기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1월 이미 경매만 5,000건,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경매에 넘어간 주택만 1월 한 달간 5,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난 12월이 3,900건이니까 30%나 넘게 증가한 수치, 이는 절대 정상이 아니겠죠. 이렇게 경매 건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하게 된 거는 몇 년 전에 부동산 상승기에 무리하게 영끌을 받았던 사람들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영끌족들의 비명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의미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 만약에 집을 산다면 지금이 맞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다음 주 공모주가 뭐가 있는지 내일 한번 꼼꼼하게 공부할 거지만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공모주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일단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청약을 진행하는 주식은 이에이트, 코셈, K웨더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에이트는 하나투자증권에서 청약을 진행하며 공모가는 2만원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코셈은 키움증권에서 청약을 하는데 공모가는 16,000원, K웨드는 NH에서 시작하는데 공모가는 7,000원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세 기업 모두 다 공모밴드 상단보다 더 높은 가격이라 당연히 청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꼼꼼하게 내일 더 공부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키움증권 마지막으로 NH투자증권 이 3가지 주관사가 없다면 미리 만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그거 14일부터 15일까지 APR이 청약을 진행하는데
요 친구가 공모가가 20만원, 만약에 따따블 가면은 무려 80만원, 총 6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신한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이 두 개의 계좌가 없다면 무조건 이거부터 먼저 만드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있다, 그렇다면 위에 있는 한화, 키움, 그리고 NH 요렇게 세 가지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명절 푹 쉬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공모주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